자, 세법 개론 강좌야. 여러분들 내가 쓴 세법 책이 지금 세법 개론 1, 2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어, 이 세법 1에서 주 핵심이 지금 법인세법이고 나머지 세법들은 일반 세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세법에 공통되는 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1은 모든 세법에 공통되는 세법하고 법인세법 위주로 설명을 했고 2가 지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및 증여세법, 기타 내국세법, 지방세법 이렇게 자 원투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 10회 시험은 요 상속세 여기 국세기본법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 상속 증여세가 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지방세가 한 문항 정도 나머지 요게 이제 37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 세무사 시험은 여기 지금 범위가 틀리지.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세범처벌법에서 여기가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지금 33문항이야. 이게 세법은 그 이론이 중요해. 이론 플러스 계산 문제인데 지금 순수 이론 문제도 있지만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이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론 문제 비중이 거의 5대5 정도로 된다 생각을 해. 그래서 요 세법은 이론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잘 대비를 해야 돼. 우리가 회계학 공부를 할 때는 이론 부분은 계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에 스킵을 해도 괜찮은데 세법은 그렇지가 않아. 법 공부이기 때문에 이론도 충실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자, 이 책의 특징이 말이야. 다른 책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이 책이 다른 책은 법전을 짜집기 했어. 법전 해설서지, 법전 해설서. 그래서 순서 자체가 법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주제별로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세금 계산을 하는 그 계산 과정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시 재편집을 했어. 그래서 지금 단원별로 이렇게 여러 주제로 쭉 구분을 했거든. 뭐 법인세법이 35주제로 나눴고 소득세법이 20개, 부가가치세법이 22개의 주제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계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세법책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법전 해설이 아니고 요새는 법전이야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법전 해설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일단 이 법의 취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설명이 돼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법전 뭐 조문 몇 조 몇 항 이런 거는 전혀 의미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재편집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론 문제는 OX 형태로 구성을 했어. 아마 기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수록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요 이론 부분도 요 주제별로 해서 이론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소화를 하면 충분히 다 이런 문제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단답형으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출제된 문제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거, 쉬운 건 다 빼버리고 높은 거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렇게 하게 되면 어,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 생각인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 세법개론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지금 문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객관식 세법책을 찾을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하려고 또 이런 책을 사서 봐.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굳이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원 강좌에 모의고사 강좌가 있고 파이널 세법 강좌가 있거든. 모의고사는 단원별로 해서 총 34회에서 36회. 그러니까 회계사는 34회, 세무사는 36회의 모의고사 각 해당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어. 그럼 여러분 요거 생각을 해봐. 요 문제만 풀어도 거의 뭐 700문항이 넘잖아, 그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요
문제들을 다시 재편집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재편집에도 전혀 새로워. 응? 그래 해답을 안 보고 여러분들 푸는 것 자체 그렇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해야만 실력이 올라가. 안 그렇고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 그때 쭉 따라가봤자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결국은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 응? 그다음에 파이널 세법이라고 이 세법이 지금 이런 부분이 하도 많이 출제되고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핵심 정리를 해놨어. 이 서브노트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서브노트 했을 거야. 그래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불필요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해서 요 서브노트 완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제시를 한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 서브노트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한 거야. 그렇게 한 뒤에 기출문제 2017년 이후 기출문제를 쭉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면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금방 눈에 들어와. 음. 그래서 이게 회계학은 핵심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세법은 반드시 서브노트를 해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하여튼 세법 개론 강좌나 교재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는데 참조해서 이용하기 바래요. 자, 조세범 처벌법이야. 내용이 아주 단순하니까 이 설명만 잘 들으면 돼. 그리고 익히 문제만 이론 문제만 풀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 자,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 의식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을 때 이렇게 처벌을 하면은 일단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 이제 요거는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형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관세를 제외하는 거예요. 관세는 제외한 국세야. 관세는 제외한다. 주의에 예.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지금 조세범 처벌법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이 처벌 대상이 조세 포탈범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 안 낸 사람이야. 세금 봐 포탈세액이 확정이 됐는데 세금을 안 낸 거야. 거기다가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 자, 조세 포탈범 내가 설명을 할 때 요 구성 요건에 지금 사기 등 부정 행위가 있잖아. 이 설명이 지금 빠져서 요 추가로 할 거야. 어떤 걸 보고 부정행위라고 그러냐? 이중장부를 작성했다든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 장부 기록을 파기했다든지 재산을 은닉했거나 거래 조작, 또 세금 계산 조작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신고 납부를 안 했어. 이거는 뭐야? 요거는 부정행위로 보지를 않아. 그럼 뭘 부정행위로 보느냐? 자, 이거는 원천 자료야. 원천 자료를 이중으로 해서 거짓으로 해서 파기해서 이거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천 자료 자체가 이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요거를 잘못한 경우에 이때를 부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히 신고 납부를 안 했다든지 사업자 등록 안 했다든지 이거 가지고는 부정행위라고 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원천 자료를 잘못했을 때 파기했거나 조작했거나 거짓했거나 이럴 때 부정행위라고 그러지. 사업자 등록이나 뭐 등록을 안 했거나 신고 납부를 제때 안 했다. 그래서 부정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다음 여기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 조세 수입이 감소되는데 이 기수시기라는 게 있거든. 이거 법률 용어야. 범죄의 성립 시기가 경과돼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냈어.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아직 납부 기한이 경과가 안 됐으면 아직 범죄가 성립이 안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납부 기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정부부가 세목 뭐야? 상속, 증여세, 그지? 또 종합부동산세, 요게 이제 정부부가 세목인데
이것들은 일단 신고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신고를 하면 지금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후에 자, 너 세금 얼마다라고 해서 국가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국가가 그렇게 납부 기한을 명시를 해서 고지서 발부를 했어도 이때 세금을 안 냈어. 그럼 이때부터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된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정부부가 세목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왜? 자료가 없으니까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가 힘들어. 근데 이 친구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은 신고 기한 경과된 거야.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너는 세금 낼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범죄가 성립된 걸로 보는 거야.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부터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후에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납부기한 경과 시점이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신고 기한이 경과됐을 때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 신고납세 세목, 이 외의 세목은 신고 납부 기한 경과했을 때다 하는 얘기야. 요런 요건이 됐을 때 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 우리가 조세 포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조세 포탈법은 병과가 가능하다. 이게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기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2배 이상의 벌금이고 가중 형량은 3년 이나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인데 그 어떨 때 가중 형량이냐? 3억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 세금을 안 냈을 때 또는 5억 이상의 포탈세액 5억 이상일 때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얘기.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을 때 우리가 지금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해 주잖아. 기한 후 신고도 마찬가지 그지?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그 가산세 감면 그 기간하고 똑같아. 이때는 경감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상습범은 가중 여기보다 더 2분의 1을 가중해서 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조세범 위헌과 처벌에서 책에 쭉 나열돼 있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요것만 생각하면 돼. 병과 가능한 거. 여기 지금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조세 법탁은 봤지. 그다음에 아주 악질인 것들이야. 가공의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이것들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병가가 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해. 이 조세범 처벌법 특징인데 이제 이 양벌 규정이 가능하다. 양벌이라는 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개인도 될 수 있겠지만은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행위자와 그 법인까지 같이 지금 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야. 이때 이 범인에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있잖아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거 요거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다음에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금이 경합이 됐을 때 그러니까 A라는 행위를 잘못해서 1,000만 원이다. B라는 행위 잘못해서 뭐 1,000만 원이다. 숫자를 달리 해볼까? 1,2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한 가중 규정이라면 가중하는 거를 제한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이 벌금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배제시키겠다 이거야. 봐주는 거지 지금. 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형법에서 있지 이렇게 되면은 벌금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일부 금액은 절반으로 이렇게 다운시켜 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를 배제하겠다는 거야. 어떤 거냐? 악질일 때. 이 조세폭탈범, 유류, 주류, 세금계산서 요 관련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 경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벌금을 무조건 합쳐서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응? 그다음에 세무서장에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하는 거야. 이걸 이제 고발 전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지만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을 하게 되면 10년이야. 이게. 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충분해. 자, 이제 그러면 이 기출 지문 가지고 뭐더 연습을 해보는 게 효과적이야. 자, 1번에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아까 얘기했어. 인지를 붙일 때 소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다. 그건 아니지. 인지 안 붙였다고 사기 쳤다고 하기는 그렇지.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가 기업에게 차이로 생긴 금액은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 착오와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지하기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귀속연도 착오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거짓 증빙 내지는 문서 작성 수치, 계산서, 세금 계산서 등의 조작, 이런 것들을 보고 사기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세 포탈 행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수법은 법례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려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려면은 법례가 성립이 돼야 돼.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안 냈을 때, 그잖아.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야. 지금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인데, 이거 특이하게 정부부가 세무국 경우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신고기한 경과하면은 범죄가 성립된 걸로 본다. 그런 얘기야. 상속세 등 납세무자의 신고에서 부가징수하는 국세 기수 시기는 해당 세무국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 결정을 한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다. 맞는 얘기고. 납세무자가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기수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다. 아니야. 이거는 신고 기한이 경과될 때. 그래서 이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잘 보면 돼. 법인세 등의 납세문제 신고에서 확정되는 국세 기소 시기는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맞는 얘기고. 소득세에 관한 조세 포탈 범칙 행위 기소 시기는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때다. 8번 9번은 같은 얘기야. 조세 포탈범으로서 포탈 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포탈 세액 등이 신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제 가중형량이라고 얘기한 거지. 예. 조세 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계 등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했을 때 형을 감경해야 한다. 아니야. 이게 수정 신고는 2년, 기한의 신고는 6개월이야. 그치? 사기나 규박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상습법은 2분의 1 가중한다는 거예요. 납세무자를 대리해서 신고하는 자가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해서 거짓으로 신고할 때도 처벌은 당연한 거지. 장부나 증빙 서류를 법정 신고 기한 경과 5년 이내에 소각 파기한 경우에 정상회의에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자, 요 병과 규정인데 이 봐라. 병과 규정은 조세 포탈범, 가공 세금 계산서, 해외 금융계좌 요 세 가지 경우야. 그 나머지는 병과를 할 수 없어. 그다음에 조세법 처벌법상 재화용역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금방 얘기했지. 가공의 세금계산서. 법인의 대표자나 정호원이 그 업무에 관해서 조세법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과할 수 없다. 이거 원래는 지금 이 양벌 규정인데 법인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 얘기야 지금. 맞는 얘기야. 개인 사업자의 종업원이 개인 사업자 업무에 관해 조세 포탈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을 벌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 사업자도 징역형을 고한다. 개인 사업자에도 처벌을 할 수 있대. 그때 이거는 벌금 정도로 해야지 징역형은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한 얘기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은 양벌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단체도 다 포함이 돼요. 양벌 규정에. 조세포탈법은 형법 형칙 중 벌금 경합에 대한 제한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가 제한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기했지. 그게 이제 이 조세포탈법 유류 주류 세금계산서 위반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재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벌금이 항목별로 나올 때 그냥 무조건 합산하는 거야. 이 중에 일부를 뭐 경감시켜주고 그렇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포탈세액 등 연간 5억 미만이라도 중대한 내국세 관련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아니야. 반드시 세무서장이 고발이 있어야만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를 못한다는 거. 소송 제기를 못한다 이 얘기야. 면허 없이 주류에 밑술 술덫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거리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및 납세 증명표지를 재사용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해서 행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막 얘기했어.